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그 4차 산업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도대체 4차 산업 시대가 뭐냐,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도 나름 IT 업계에서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의 그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혁명이라는 글자를 붙이잖아요. 4차 산업 혁명이다.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라는 얘기는 그냥 변화가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소비하는 행태, 그 밖에 생활 방식에는 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 전 분야에 대해서 그냥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변화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혁명을 이끄는 그 주요 기술들은 인공지능, 그리고 뭐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딩, 그 외에 뭐 바이오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통신 쪽에는 5G 기술이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 이런 기술들이 4차 산업 혁명을 이제 이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4차 산업 시대가 오면 뭐가 바뀌냐? 단지 지금 세상에서 좀 더 편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 우리가 기존에 90년대 또는 80년대 그 삶에서 지금 굉장히 편리해진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과 그 80년, 90년대를 비교를 하면. 근데 그때 그런 비교 수준이 아닙니다. 좀 더 좀 가깝게 예를 들자면, 1900 초반 있죠. 1910년대, 20년대 그때 생활이랑 지금 생활이랑 비교하시니까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큰 혁명이었었던 거는 산업혁명이었잖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산업혁명보다도 아마 더 많은 변화를 조금 경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4차 산업 시대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모든 전 분야, 모든 분야가 융합 기술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융합 기술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교육도 있고, 우리의 그 영역을 보면은 뭐 자동차 영역도 있고, 제조업 쪽도 있고, 소셜, 뭐 교육, 엔터테인먼트, 게임, 스포츠, 방송, 쇼핑, 광고, 대중교통, 뭐 금융, 이거에 뭐 여러 가지 또 세세한 부분들까지 이제 언급을 하자면 더 많겠지만 어쨌든 이런 영역 모두가 기본적으로 IT 기술과 5G 통신 기술이 융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인간이랑 연결이 돼요. 모든 사물은.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편의를 제공을 하는데 이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고 우리가 제공을 받을 때 지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5G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특정 산업에는 이 VR 그리고 AR 기술이 접목이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접목이 되면 기존 소비 행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예시를 들면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결과들,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진행이 될 것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이클이 급격히 빨라졌다. 나중에 맞이할 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맞이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시대라고 한다면 그냥 사회적 거리 두 개의 또 연장판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사회적 거리 두 개의 연장이냐. 일단 뭐 쇼핑 부분을 볼까요? 지금 우측에 제가 하나의 그 예시를 이제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 사람이 VR을 착용을 하고 있잖아요. VR. 이게 지금 가상현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형태로 나오지만 아마 나중에는 쉽게 쓸 수 있는 그 안경 형태, VR 글래스도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 이미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끼고 쇼핑을 하게 되고, 스포츠 관람도 하게 되고, 게임쇼도 관람하게 되고, 그리고 원격 의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끼고. 이런 것들을 끼면 무엇이 달라지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쇼핑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국내 쇼핑사가 이제 제공한 예시 화면이거든요. 우리가 딱 VR을 끼고 이렇게 딱 집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쇼핑 컨텐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제공하는 이런 가상의 쇼핑할 수 있는 이런 가게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지금은 이 화면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이 VR을 착용을 하고 났을 때 그런 화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상이에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다 가상이고, 이 물건들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터치를 하면은 이 제품의 색상 종류, 크기, 재질 이런 것들이 정보가 쫙 나오고 실제로 클릭했던 이 제품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확대가 된 걸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상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를 하면은 제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360도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매장을 가야만 할 수 있었던 그런 행위를 그냥 집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TV 쇼핑은 이제 한쪽에서 정보를 제공을 받고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제공을 받은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직접 오프라인에서 했던 행위랑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쇼핑이 이제 아마 보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핸드백 같은 거를 뭐 터치를 하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우측에 쭉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 제품이 어떤 색상이 있냐, 만약에 뭐 3가지 색상이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아마 색상 컬러도 여기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색상 컬러를 딱 터치를 하면 이게 아마 색깔이 바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런 색상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도 제품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가상으로 착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굳이 실제로 내가 자동차를 이제 구매를 하러 갈 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상의 공간으로 가서 직접 그 매장을 이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비 형태로 아마 많이 바뀔 거고, 스포츠 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스포츠 관람은 크게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이제 직관이 있잖아요, 직관. 우리가 TV로 보지 못하는, 그리고 TV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직관을 하는데,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되면 반대로 직관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VR 안경을 쓰고 VR 도구를 착용을 하고 실제 경기장에 입장을 합니다. 경기장에 입장을 하면 이제 이 화면이 이제 경기장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실제로 가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옆에서 다 사이버 형태의 그 캐릭터를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가상 상황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이것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VR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직관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선수들을 멀리서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VR을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 내가 특히 보고 싶은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선수들을 바로 앞에서 쭉 당겨가지고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주심이랑 비슷한 거리에서
경기를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단지 앉아서 보는 그런 뷰가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뛰진 않지만 선수가 뛰고 있는 바로 옆에서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기술이 다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왜냐? 일단 직관 수익, 이게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그 표를 이제 매입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수입이 나오잖아요. 기존에는 이 직관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이 있다면 이제 이런 VR 기술이 같이 접목이 되고 IT 기술이 접목이 되면 직관뿐만이 아니고 사이버 상태에서의 그 입장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같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장 관람객 수와 이제 관련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직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에 허용하는 그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모를 뛰어넘습니다.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그리고 특히 축구 경기를 예로 들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경기들이 월드컵 경기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 같은 꿈의 무대잖아요. 그런 경기들을 우리가 직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유럽에 가지 않고서라도 멀리서라도 그냥 가상의 입장권만 구매를 한다면 훨씬 더 자세히 바로 옆에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관람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람에 필요한 그 입장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게임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게임 유저라고 한다면 관심 있는 그 게임쇼들이 미국에서 많이 열린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많이 열리는데 물론 지금도 미국 특히 블리즈컨 같은 그런 게임쇼가 열릴 때는 가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완전히 이 VR 기술이 도입이 되면 실제 내가 그 장소에 가서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완벽한 기술을 이제 구현을 해줄 겁니다. 그에 뭐 박람회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줄도 서야 될 수도 있고 예약은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번거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격 의료가 이제 도입이 되다 보면 실제로 가상에서 의사와 환자가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의사가 하지 않고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바로 가상 환경에서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메뉴들이 다 나오겠죠. 이 플랫폼에 맞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역에 터치를 해서 접수를 하고 원격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나의 정보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병원으로. 병원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알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거는 굳이 의사를 만나지 않고서라도 여기서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원격으로 이제 뭐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발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진단서를 끊어서 뭐 약을 사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사이버 공간에서 다 진행이 되고 나는 바로 어디를 가면 될까? 이 원격으로 받은 이 진단서를 가지고 약국으로 바로 가면 되겠죠.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4차 산업시대의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용될지 이제 자세한 예시를 드렸죠. 내가 뭐 A라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내 집에 있어요. 집에. B라는 이 집 위치에 있는데 원격으로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있는 이 위치로 차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으로 내가 있는 그 위치까지 딱 올 겁니다. 그리고 올 때쯤에 알람 설정도 할 수 있겠죠. 뭐 차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위치까지 1km 정도 이제 남았다. 그러면 뭐 차가 도착하기 뭐 한 5분 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이 오면 내가 차 올 때가 됐구나.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바로 나가서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히 IT 업종 쪽에서는 재택근무를 많이 진행을 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재택근무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재택근무죠. 근데 가장 불편한 게 회의란 말이에요, 회의. 근데 회의도 마찬가지로 이 VR 기술, 그리고 5G 기술, 이런 것들로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특히 서비스, 그리고 제조업, 이런 것들. 이거는 아예 인력이 다 축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4차 산업 시대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 영역으로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각 케이스별로 다 그 사람 특성에 맞게 정보를 제공을 해줄 거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조업도 그 제조업에 맞는 상용 로봇들이 이제 대량 공급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작업장에는 실제 관리자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관리자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처럼 그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뀔 거고요. 그리고 금융업도 마찬가지죠. 금융업도 뭐 여기는 뭐 은행 업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상태에서 사이버 그 공간에서 다 웬만하면 다 진행이 되고 이것도 다 AI가 기본적인 업무는 다 대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뭐 입금, 뭐 출금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무슨 뭐 문서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무슨 문서를 뭐 띄워야 된다라거나 뭐 입출금 뭐 명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각종 업무에 필요한 이런 것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다 전송이 될 겁니다.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야만 이 주고받는 이 문서를 암호화해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그냥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그 행정 업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아까 입금 출금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은 왜 사이버 공간에서 다 해결이 되냐? 디지털 화폐. 이걸로 다 거래가 될 거니까. 그래서 뭐 내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좌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전송을 하는 개념이겠죠. 입금 출금이라는 개념보다. 특히 뭐 실물 캐시리스 사회가 이제 구현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다 웬만해서 다 원격 그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줄어들까요? 인력이 줄어들겠죠. 지금 대부분 특히 점심시간 전후로 은행에 가보면 줄을 길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표를 바꿔서라도 뭐 많은 곳은 뭐 50명, 40명 이렇게 대기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또 없어지는 게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지겠죠. 오프라인 지금 지점들이 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대폭 다 축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들도 다 축소가 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또 어떤 인력들이 나올까요? 관리자급. 관리자급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플랫폼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편의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서버상의 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점검을 해주려면 이 개발자 직군들이 전 영역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4차 산업 시대가 열리면 일단 개발자 직군 그리고 서버 관리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보안 특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또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이 보안을 담당하는 그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이 전 영역에 다 입사가 이제 될 겁니다. 어느 영역에 상관없이 지금은 대부분 이런 것들은 보안이나 뭐 서버 관리나 그리고 뭐 개발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전 영역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도. 방송도
이런 인력들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로 굳이 내가 지금 TV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VR을 이제 착용을 하고 실제 내가 보고 싶은 그 방송국 바로 앞에서 안에서 그 보는 듯한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오프라인 방식의 교육이 주도를 하고 있긴 있는데 이제 반이 있잖아요. 반. 1학년에 뭐 몇 반까지 있고 2학년에 뭐 몇 반까지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형태가 이제 아니겠죠.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 학생들의 뭐 특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진학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지어서 통합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그리고 지금은 아직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인프라 구축이 되면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된다면 선생님 숫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그 선생님이 많은 수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교육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제 케어하는 쪽은 선생님들이랑 1대1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거는 일단 아마 따로 담당하는 그 선생님들이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지금은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 나눠져 있지만 과목별 선생님은 줄어드는 대신 이런 진학 상담 그리고 진로뿐만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런 것들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심리 상담 이런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사이버상으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영역이 이제 더 확대가 되는 거죠. 학교의 그 영역이. 기존에는 이제 교육만 담당을 했더라면 진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감정적인 그 인성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자칫 관리가 된다면 이제 어긋날 수도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선생님들도 아마 채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VR로도 구현이 되겠죠.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서 마치 선생님과 바로 앞에서 1대1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되겠죠. 뭐 학부모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선생님과 예약을 잡아놓고 사이버 공간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학부모들이 지금 대부분 다 바쁘잖아요. 다 맞벌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에 대한 물리적 거리에 대한 그런 제한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영역에 이런 기술이 다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삶이 바뀌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이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IoT, 5 통신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그냥 개별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산업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소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교육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역이 훨씬 더 커진다. 그리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게임, 스포츠, 방송, 쇼핑, 광고 이 영역이 굉장히 성장할 겁니다. 이 영역이 4차 산업시대가 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한 많은 것들을 아마 특히 이런 영역에서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쇼핑이 이제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고 이것도 다 소비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겠죠. 대중교통.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랑 같이 엮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겠고요. 제가 아까 은행업 예시를 들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영역들이 다 인간이랑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제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편의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VR, AR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 소비 행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내용들이 다 어디를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집 안에서 하는 거예요. 또는 사무실 안에서. 그리고 물리적 거리를 다 뛰어넘는 형태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변화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연장이 되면 소비도 침체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저번 방송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술이 없으면 대공황으로 갑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기술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과도기적인 초입입니다.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그 과도기에 이제 진입했어요. 이제. 일단 과도기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 사이는 제가 일단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는 시기까지 대략 2030년 전후라고 제가 예전 방송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도기 진입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빨리 시작이 됐습니다. 빨리. 좀 더 빨리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10년 전으로 이제 과도기 시스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5G 보급입니다. 5G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에 그 클라우드 서버. 왜냐면 모든 것들을 데이터해서 주고받아야 되려면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한참 모자라요.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이 정보의 양, 지금도 뭐 유튜브다 뭐다 해서 지금 서버 용량을 뭐 늘려야 된다 말이 많잖아요. 지금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데이터화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주고받으려면 당연히 여기에 엄청난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엄청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인프라. 4차 산업시대를 열기 위한 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기업들의 구조 조정, 이것도 해야 됩니다. 지금 연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5월 초부터 이제 회사차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연준이 좀비 기업을 양산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월가에서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이대로 계속 쭉 간다라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향후 2년 내외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출구 전략을 짜고, 그리고 없어져야 될 기업들은 진짜로 없을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살아남을 기업들만 남기고 싹 다 구조조정을 할 건데, 그 구조조정 당시에 그 대량 실업, 이거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크게 봤을 때, 우리 전체적인 그 역사를 봤을 때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량 실업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래서 이와 동시에 대량 실업을 대비하는 정책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됩니다. 천문학적인 자본 투입,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SOC 투자, 그리고 여기에 대량 실업을 케어할 수 있는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걸로 압축이 됩니다. MMT. MMT가 기본소득 제도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MMT 안에 기본소득 제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MMT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통화 시스템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쨌든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여름이 오는데 봄 옷을 계속 입고 있나요? 아니죠. 여름이 오면 여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4차 산업시대가 오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옷을 다 갈아입어야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이제 진입했다. 그리고 5G 보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025년 전후로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다? 계속 과도기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영역에. 그래서 2025년 전후로 그 전기차 대량 생산도 다 맞춰져 있죠, 플랜이. 그리고 전기차는 그냥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 전기차란 말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은 5G 통신 기술이 또 기본적으로 보급이 돼야 됩니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래서 다 2025년 전후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 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좀비 기업들도 다 없애야 되고, 대량 실업도 준비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엄청난 충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4차 산업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저도 분명히 서두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차 산업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상들은 확실한 것은 넓은 백사장에 모래 한 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하지만 이 모든 변화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넓은 백사장에 모래 한 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50번 영상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죠? 문명이 바뀐다고 그랬죠. 4차 산업시대는 1차에서 2차로 넘어올 때 그리고 2차에서 3차로 넘어올 때 그런 변화가 아니다. 아예 문명이 바뀌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엄청난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시대에 얼만큼 예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삶이 아예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선상이라는 거.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 뜻은.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들은 그 4차 산업 관련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을 한번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도대체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어떤 변화가 오는지 조금 더 예상을 더 깊이 할 수 있겠지만 이쪽 특히 IT 기업과 상관이 없는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는 소리라고 치부하기엔 정말로 엄청난 변화이고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자신의 직업을 바라본다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특히 20대,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40대 그리고 아직도 10년을 더 일해야 되는 50대 이 사람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50대까지는 4차 산업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알지 못하고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4차 산업시대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